안녕하십니까. 업계도 인정하고 있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산재 대표노무사 청광호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 산재 장애 등급, 장애 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여러 번 사건을 다룬 적은 있습니다. 영상을 다룬 적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많이 좀 헷갈리시는데 산재 장애는 언제 청구하느냐? 자, 산재에서 기본 상식. 산재의 시작은 언제다? 업무상 재해 발생일. 사고인 경우에는 사고 난 날. 질병인 경우에는 진단서 발부일.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요? 산재는 100% 완치 내지는 일정 부분 장애가 남아있으나 증상이 고정될 때. 그런데 산재는 끝나는데, 요양 끝나는데 뭐가 남아있다고 전제했죠 방금? 정신적, 육체적인 어떠한 손실, 훼손, 노동력의 감소, 즉 장애가 남아있다. 그럼 이거를 보상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청구가 가능한 장애급여다. 장애급여는 언제 청구할 수 있다? 요양 종결 시. 이거를 두 글자라면 치유. 그리고 우리 보통 분들은 산재가 끝났다, 이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즉 종결 시점, 치유 시점, 증상 고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를 그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운 거, 제가 아무리 산재를 잘한다고 해도 이제 산재 신청했어요. 아직 최초 요양 신청에 대한 결정도 안 나왔는데 궁금하신 거예요. 나 산재 신청했는데 왜 아직 안 나와? 결과 언제 나와? 장애는 몇 급 나와요? 를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그러죠. 선생님, 저는 모릅니다. 진료계획이 연장돼서 9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언제 진료계획이, 즉 요양이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좀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장애급여라는 어떠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 등급은 1급에서부터 14급까지 14개 등급이 있는데 모든 부위에 대해서 14개 등급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팔목을 다치건 무릎을 다쳐서 잘 안 움직이는 기능장애도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쭉쭉 14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부위에 따라 달라요. 직업병 중에 뭐 있어요? 진폐증이 있죠. 자, 진폐증의 경우에는 1급, 3급, 5급, 7급, 9급, 11급, 13급 홀수로만 갑니다. 뭐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도 1급, 2급, 3급 없잖아요. 그렇죠? 4급이 제일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고 14개 등급 중에 자, 1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이 가능하다. 다만 1급부터 3급은요 일시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연금이에요. 그런데 선급금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4, 5, 6, 7급은 재해자의 선택에 따라서 일시금도 가능하다. 그 말은 8, 9, 10, 11, 12, 13, 14까지는 일시금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일전 영상에서 인공관절 말씀드렸잖아요. 자, 한쪽 인공관절 취환술 하면은요 8급으로 그냥 끝나요. 근데 양쪽을 하면은 8급, 8급 두 개가 조정이 되면 몇 급이요? 6급. 평생 연금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연금을 선호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세 번째, 재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판정은 산재법이 생겼을 꼬꼬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10년부터 시행이 된 건데 재결정이 아니에요. 재판정은 뭐냐면은 1급에서부터 7급, 즉 연금 대상자 중에 그 장애가 호전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이 말씀 미리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자, 양팔이 절단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장애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런 장애는 아니에요. 근데 호흡기 장애라든가 마비, 신경정신장애, 그리고 기능장애, 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3년 차, 즉 24개월이 도과되고 36개월이 다가오기 전에 공단에서 명령서를 보내요. 우리 선생님 장애 상태가 지금 연금 받고 계시는데 많이 좋아졌을까요? 더 나빠졌을까요? 그래서 우리 판정 한번 받아봅시다 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장애 재판정 제도입니다. 좋아졌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장애 등급을 하향시키겠다는 거고, 나빠졌으면 높여주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분이 4급이에요. 근데 일시금을 받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장애 재판정을 할 수 있을까요? 필요 없어요. 장애 등급 변환들, 이분의 어떠한 보험금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년에 한 번씩 매번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평생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만 잘 받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이게 제 판정이라는 거고, 제 결정은 뭐냐면은 이제 좀 무서운 말이에요. 부정수급, 뭐 산재 장애 1급 환자인데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직권으로 재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제 결정이에요. 제 판정과 다릅니다. 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고민 하실 거예요. 산재가 끝날 시점에 장애를 판단해서 신청한다며. 그럼 노무사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를 저 표현으로 요양관리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A라는 승인상병을 받은 건 맞아요. 근데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추가 상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들을 많이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아픈 게 팔이다. 그 팔만 장애를 받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이것들을 검사를 해서 추가 상병이라는 걸 해놔야 된다. 휴학금에 나오는 거 똑같은데 뭐, 에이 병원에 치료받은 거 똑같은데 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장애급여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산재장애 언제 청구할 거냐 말씀드렸고, 산재장애는 어떻게 분류되느냐. 연금 대상자인 경우는 2년이 도과되고 3년이 되기 전에 재판정을 해야 된다. 끝으로 아주 중요한 거, 노무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추가 상병을 해야 된다. 장애급여 청구할 때 등급이 하나라도 오를 수 있고, 일시금으로 끝날 게 평생 연금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